국무회의에서 네. 대통령이 관련해서 발언을 한 게 있어요. 네. 그거를 좀 저희가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요걸 보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의 한 원인이 됐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상승 국면에서는 오히려 상승을 심화시키고 격화시키고 하락 국면에서는 하락을 좀 심화시키잖아요. 레버리지라고 하는 게 지렛대니까. 일단 효과는 어때요? 애초에 기대했던 대로 외환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됐습니까? 실제로 그 홍콩에 20조 정도 있는 건데요. 최근에 보면 17조 정도로 줄긴 했는데 이제 거기에 국내분이 얼마 있었냐 보면은 국내 투자분도 줄긴 줄었습니다. 네, 환율 안정에는 도움이 됐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갔던 부분을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내 주식시장의 불안정 심화라고 하는 마이너스 효과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글로벌 반도체 종목 자체가 워낙 출렁임이 많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뭐 일본의 키옥시아 그다음에 미국의 샌디스크 뭐 이런 것들은 더 출렁입니다. 우리보다 더 심했다 오히려. 네, 반도체 종목 자체가 지금 기대랑 우려가 막 혼재되면서 그때 막 출렁이고요. 그거는 환율 안정이라고 하는 측면의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이야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될 건 아니고 하여튼 시장 주식시장의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정책상의 비효율 또는 문제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보니까 그 어쨌든 보완책은 신속하게 또 충실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도 뭐 이거 가지고 되겠냐 이런 지적이 있던데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이것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고 낙폭이 커졌다라고 생각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보완 대책을 어쨌든 만드는 것도 우리 몫이죠. 네.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요새 이제 말들이 많잖아요. 네.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2억 원 금융위원장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금융위원장은 이 레버리지 ETF를 만들어서 외국으로 나갈 돈이 나가지 않아서 환율 안정에 조금 도움이 됐다. 그리고 해외 반도체 기업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래도 우린 책임성을 갖고 보완책을 좀 마련을 해라. 이런 대화였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뭐 그 맞는 말씀도 많이 계셨고요. 그리고 또 저희 업계 입장에서 좀 소명하고 싶었던 얘기도 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SK 하이닉스 ADR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미국에. 예. 이 SK 하이닉스 ADR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가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ADR 관련한 네. 레버리지 ETF가 예. 어디에 있어요? 미국에 있습니다. 아, 미국에 있어. 네, 미국에 제가 찾아보니까 SK 하이닉스 ADR을 기초로 한 2배 롱 ETF가 무려 5개 상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2배 숏 ETF, 저희는 흔히 고버스라고 얘기하는데 고버스 ETF도 무려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맞다라고 표현드린 부분이 뭐냐면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의 거래를 멈춘다라고 해서 아니면 거래를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 수요가 사라질 거냐, 아니면 그 수요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로 본주로 그대로 넘어갈 거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미 이제 문제 삼는 사람들은 뭐냐면 저는 모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귀동냥으로 들은 건데 너무 많다는 거야.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들어가는 그 비중이 본주보다 더 많아 버리니까 이 꼬리가 몽둥을 흔드니 그러니까요. 이거 되겠냐 이거야. 힘들어요. 뭐 이런 문제 지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지금 코스피의 구조를 보면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코스피 또는 코스피 2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0%가 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레버리지 상품이 등장했기 때문에 거기에 거래가 쏠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현상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우량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2배 수익률을 노리고 들어오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조치가 뭐였냐면은 크게 보면 3가지 조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과열 경쟁 완화, 즉 광고하지 말아라, 신규 상장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자 보호, 즉 증권사로 하여금 이 괴리율이라고 부르는데요. 즉 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괴리율을 좀 촘촘하게 돼서 투자자들이 비싼 가격에 사지 않게끔 또는 싼 가격에 팔지 않게끔 해라. 이런 조치를 내렸고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사전 교육을 1시간 정도 더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다가 OX 퀴즈를 집어넣어서 만약에
OX 못 맞추면 다음 단계 못 지나가도록 어떻게 본다면 형식뿐이었던 교육을 좀 더 까다롭게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거래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은 좀 어떻게 본다면 좀 소액 아니면 정말 자금 규모가 작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무지성으로 들어왔던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탁금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니까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거래량이 너무 많이 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일부 이번 규제로 말미암아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앞으로 그러면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발생했던 네. 엄청나게 심한 변동성 네.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좀 차분해질 거라고 보는 입장이신가 보군요. 일단은 시행 날짜가 보니까요. 8월 달부터 시행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시행되는 게 있습니다. 참고로 8월 달부터 시행되는 것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예탁금 강화하는 거니까 일단 7월 말 이번 달은 좀 불가피하게 또 다음 달에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까지는 이런 변동성은 좀 불가피하지만 이런 기본 예탁금 인상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시행되는 한 8월 정도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화될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이 방송 매불쇼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보고서를 보면서 올라왔거든요. 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이 반도체 쏠림 아니면 메모리 반도체 쏠림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8월 정도 되면은 외국인들도 최근에 한국 시장에서 점점 메모리 반도체 중심에서 실적이 되는 내수주라든지 아니면 좀 변두리 종목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8월부터는 시장의 변동성은 좀 안정될 거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박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에 일단은 큰일 날 수 있거나 아니면은 크게 위인될 수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믿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